3명의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마지막 식량인 케이크 한 조각이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케이크를 가장 공정하게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좀 쉬워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넓혀보죠.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나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의 이야기와 같은 고민의 지점이 보이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의 주제와 그리고 설국열차 영화의 주제는 결국 배분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배분의 정의가 무슨 뜻이냐면 자원이던가 물품이던가 식량과 같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재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재화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배분의 정의란 이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누어서 사용할 거냐, 바로 이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는 배분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점을 3명의 인물로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윌포드입니다. 자, 먼저 윌포드를 생각하면은 약간 군주제, 국가주의 이런 게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에게 자유를 심어주게 되면 각자 한 조각씩 먹어야 되는데, 만약 2조각, 3조각씩 먹으면 이곳이 난장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두 공멸한다. 약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강력한 뭔가의 중심 제도, 뭔가에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윌포드가 생각한 그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속 거기서 이야기하지만 질서가 필요하고요. 아주 탄탄한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면서 맞춰가는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윌포드의 말대로 이것이 그 균형을 맞추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 많이 봐왔지만, 이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면 개인의 존엄성 박탈, 무자비한 진압 방식, 사륙의 현장까지 이 절대 지배자가 내키는 대로 사람들의 목숨, 사람들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방법은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으나 굉장히 출혈이 심할 수도 있는 그런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커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맨 꼬리칸에 살고 있는 커티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기차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대체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할 테고, 커티스의 사고방식을 보면 약간 성선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다 갖고 있으며 이 선한 마음은 교육과 정책, 이런 규칙을 통해서 더 키워나갈 수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갖고 있는 것들을 매우 공정하게 잘 나눌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배분의 정의가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붐을 엄청나게 일으켰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항상 악용되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악용해서 그들도 똑같은 군주제 형태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윌포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남궁민수의 배분의 정의를 생각하면 신세계 개척,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윌포드와 커티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정책 실현의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한정된 생태계 속 여기서는 지금 답이 없다,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한 화성 이주자들의 그런 생각들이 남궁민수와 조금 일치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의 인류를 다 보내겠다, 화성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예전에 처음 그 사실을 봤을 때는 저거 조금 너무 그냥 소망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요새 드는 생각은 저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해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약 1910년경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전 세계 인구는 20억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약 1940년경에는 전 세계 인구가 40억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2020년에는 과장 조금 보태서 중국만 해도 20억이고 중국 인도만 합쳐도 40억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인구는 80억이 되었어요. 인류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앞으로 팽창해 나갈 거고, 각 국가 간의 강대국이 되기 위한 그런 욕망은 끊이지 않을 거고요. 그러다가 언젠간 점점 지구의 재화가 고갈이 나기 시작할 거고, 그것 때문에 또 서로 싸우게 될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과거 역사부터도 계속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어쩌면 일론 머스크의 저 생각이 타당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도 문제점은 있죠. 첫 번째는 그게 실현이 가능하냐.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거길 가서도 커티스던가 윌포드 혹은 다른 형식의 배분의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구현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좀 문제점, 그런 점을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봉준호 감독은 총 3명의 인물로 나름의 배분의 정의에 대한 모델들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러한 현실들이 찾아오고 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더 심각하게 논의해봐야 될 지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각자 조금씩은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못하면 항상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다시 바라보고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